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 온라인 저지 브론즈 2 난이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여행 다녀오니까 좀 리프레시도 되고 다시 좀 의욕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좀 번아웃이 오거나 하시면은 한 번씩 가까운 데라도 여행 다녀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분산 처리라는 문제부터 풀 차례인데요. 문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 처리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산 처리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만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이는 최신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재용이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각 컴퓨터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10대의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1번 데이터는 1번 컴퓨터, 2번 데이터는 2번 컴퓨터, 이렇게 차례대로 처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10번 데이터는 10번 컴퓨터가 처리되고, 그러면은 10개의 컴퓨터가 다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데이터는 다시 1번 컴퓨터, 12번 데이터는 2번 컴퓨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데이터의 개수는 항상 A의 비승계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재용이는 문득 마지막 데이터가 처리될 컴퓨터의 번호가 궁금해졌다.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줄에는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정수 A와 B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약간의 수학적인 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요런 걸 모른다고 했고 데이터의 개수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지막으로 처리될 컴퓨터의 번호가 몇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몇이죠 여러분? 5번째죠. 왜냐면 10의 배수로 컴퓨터가 일단은 10개가 있으니까 10의 배수로 계속 돌면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의 몫이 몇 번째 컴퓨터의 개수다. 그걸로 마지막 컴퓨터의 번호를 알게 되죠.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개수가 100이다.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돼요. 이럴 때는 뭐죠? 나머지가 0이 될 때만, 이때만 마지막 컴퓨터인 10번째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저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문제에서 테스터의 개수가 A의 비승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의 7승 형태, 3의 7승 형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xxxx 이런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로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거는,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마지막 자리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앞에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이 6이면은 6번째 컴퓨터가 결국에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앞에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마지막이 0이면은 얘는 10번째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돼요. 그쵸? 그건 제가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결국 얘는 3의 7승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을 7번 곱해줄 건데, 곱해줄 때 저는 일일에다 곱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3, 3은 9예요. 그쵸? 근데 3, 9 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27이 됩니다. 27이 되는데 전 10의 자리는 다 버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 수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7하고 3을 곱할 거예요. 그럼 21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10의 자리는 버리고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럼 1 곱하기 3을 하면 3이 나오고요. 3 곱하기 3을 하면 9가 나옵니다. 그럼 9 곱하기 3을 하면 27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의 자릿수만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럼 7번을 3을 7번 곱했을 때 제일 마지막 수가 결국 7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곱셈으로 계속 갔을 때 1의 자리만 계속 살려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요 7이 의미하는 건 뭐냐? 3에 7승을 했을 때 XXXXX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요 앞에는 몇인지 모르지만 1의 자리가 7인 데이터의 개수가 나온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몇 번째 컴퓨터가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죠? 뭐 마지막 데이터를 처리할 컴퓨터의 번호는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이렇게 7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 제가 말씀드린 거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XXXX에 뭐 7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저는 요 마지막 것만 봐도 컴퓨터가 10대이기 때문에 10의 배수로 요거를 10의 배수로 나눈 나머지 요 나머지가 뭔지를 알면 몇 번째 컴퓨터가 마지막에 데이터를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요 나머지로 나온 요 값이 요 번째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단 예외는 뭐죠? 0일 때만 10번째 컴퓨터가 처리한다. 그래서 나는 요 데이터 요거만 요 숫자만 알면 돼요. 끝에 1의 자리 숫자만. 그래서 두 번째 A의 B승으로 구해진다고 할 때 저는 요거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에서 B번을 곱해줄 건데 이걸 곱할 때 다 곱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만 남겨가면서 곱해줄 거야. 왜냐면 저는 요 앞에 건 몰라도 되고 얘만 알면 되니까. 요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놔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13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BOJ 데이 13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1009번이네요. 그러면은 클래스를 BOJ 1009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를 제가 안 붙였죠? 네, 이렇게 만들고 메인 함수까지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조금만 조정을 할게요. 이 예제를 가지고 일단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로 받을게요. 여기서는 new scanner system.in 하고 첫 번째 5라는 저수를 받아야겠죠. 그럼 int t에서 s.nextint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릴게요. int i는 0부터 i는 t보다 작고 i 뿔뿔 이러면은 5번 돌겠죠. t만큼 테스트 케이스만큼 돌겠죠. 그 다음에 int a는 s.nextint int b는 s.nextint 이렇게 하게 되면 요 a와 b를 각각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결국 요거는 1을 6번 곱하고 3을 7번 곱하고 요거 계속 할 건데 요거를 1의 자리만 가져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포문을 돌려야겠죠. 포문을 어떻게 돌릴 거냐.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같은 거는 3을 7번 곱한다 1을 6번 곱한다니까 요 B를 기준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돌려볼게요. for int j는 0부터 j는 B보다 작고 j 뿔뿔 이런 식으로 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리절트 값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int result 얘는 결국 제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애가 될 거예요. 출력을 하고자 하는 애가 될 건데 처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곱한 거 있잖아요. 한 번 곱한 애가 나왔을 때 그 값을 여기다 먼저 넣어줄 거예요. 한 번 곱할 때는 a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만약에 10보다 크면 어떡할 거예요? 뭐 20이나 30이나 뭐 35나 그럼 한 번 곱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리절트에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번 곱한 게 됐죠. 이미 한 번 A를 사용한 게 됐습니다. A를 한 번 사용한 거죠. 이 리절트에다가. 여기는 B만큼 곱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B-1만큼 반복문을
한 번 덜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한 번 곱해준 것처럼 제가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리절트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절트에 곱하기 a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퍼센트로 나눈 것을 퍼센트 10으로 나눈 것을 다시 리절트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 방식이 뭐예요? 결국에는 만약에 처음 여기에 37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3% 10 하면 여기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에다가 다시 3을 곱해주고 그럼 9가 되겠죠. 9에 퍼센트 10을 하면 1의 자리만 남아서 다시 9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으로 다시 포문이 돌아왔을 때 27이 됐을 때 39, 27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2는 버리고 요 부분이 나머지 자리를 버리고 1의 자리만 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if.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예외 사항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리절트가 만약에 0이다. 0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번째 컴퓨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리절트를 그대로 출력해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한번 돌려보면 이거 한 칸 띄워줄까? 1위 자리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한번 샘플을 돌려보면 17619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 솔직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디버깅으로 여러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너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자, 디버깅을 할 때는 여기에서 디버그 메인 이렇게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한 개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돌리고 3, 7을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안 잡았네요. 여기다가 돌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런 디버그를 하고 1, 3, 7을 돌려볼게요. 돌린다고 가정하면은 처음에 A 요 리절트의 값이 3이 들어옵니다. 3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미 3을 한번 곱해준 건 3을 한번 써준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어떻게 결국 할 거냐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3을 7번 한 거에 데이터의 개수가 있고 그게 몇 번째 컴퓨터 번호가 마지막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잖아요. 결국 그거의 값은 요거를 7번 곱한 다음에 퍼센트 10을 해준 값이 나와요. 그 0인 경우에만 10번째 컴퓨터 나머지는 그 번호가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해줬다는 거는 A에 3이 들어왔다는 거는 요거 한 번은 이미 써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은 총 요 뒤에 있는 6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B가 7이 들어왔지만 B-1만큼 해서 여기 포문을 6번만 돌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6번을 돌면서 얘가 해주는 게 뭐냐? 자, 처음에 3이 들어왔는데 여기 3 곱하기 리절트에 3이 들어오고 A가 3이니까 3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니까 리절트가 이번엔 9로 변합니다. 여기 리절트 값이 여기에서 9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리절트가 9인데 9 곱하기 또 3을 하겠죠. A가 3이니까. 그럼 3, 9, 27이 되는데 27을 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니까 리절트가 27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리절트가 이번엔 7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제일 끝에 있는 1의 자리만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돌려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리절트 값이 7이기 때문에 우리는 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7이라는 값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한번 요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샘플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결국 3을 7번 곱하면 2187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요 앞에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의 자리만 계속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7을 출력하고 싶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실제로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출을 눌러주시고 자바 메인으로 클래스 이름을 변경한 후에 제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문제는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하얀 칸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체스판은 8x8 크기이고 검정 칸과 하얀 칸이 번갈아 가면서 색칠되어 있다. 가장 왼쪽 칸은 하얀색이다. 체스판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하얀 칸에 말이 몇 개 있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요거를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맨 왼쪽 여기가 0,0 여기가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결국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칸은 얘가 조금 불친절하긴 한데 요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면 밑에 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이렇게 지그재그로 체스판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체스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칸 위에 말이 몇 개 있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쭉 이걸 돌면서 여기에 보면은 F가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F가 있는지를 보고 F가 있으면 이 자리가 하얀 칸인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이 자리가 하얀 칸인지 따지는 방법은 여기에 가로 세로의 인덱스를 보고 우린 따질 수 있어요. 쉽게. 가로 세로요. 여기가 뭐 0,0이고 여기는 1,1이겠죠. 여기는 뭐 0,2겠고. 저는 요걸 가지고 한번 여기가 하얀 칸인지 검정 칸인지를 쉽게 한번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것도 여기에다가 new 자바 클래스에서 BOJ 1100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VM 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x8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그냥 이번에 스캐너로 할게요. system.in 이렇게 해주고요. 8x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는 고민 안 하고 그냥 8번을 돌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c. 캐릭터 어레이로 받을게요. 템프는 sc. next line 으로 받고 .to 캐릭터 어레이 이렇게 하고 요 밑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8x8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8x8 돌려고 합니다. 이미 딱 정해졌으니까 체스판 크기를 JJJ 이렇게 해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가 8x8이면 템프, if 템프에 J값이 일단은 F랑 똑같아야 말이 있다는 뜻이죠. F랑 똑같아야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AND로 해줘도 돼요. AND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흰 칸이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다가 요 위에서 int count는 0 해주고 여기가 그러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애를 뿔뿔 해주면 되죠. 여기 보면 하얀 칸 위에 말이 몇 개 있는지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얀 칸 위에 여기가 말이 있다는 뜻이 되니까 여기 뿔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카운트로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흰 칸인 거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걸 보려고 해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여기는 흰 칸이라 했죠. 0,0이면 흰 칸이에요. 그쵸? 그 다음 여기는 0,1
2면은 흰 칸이고. 그쵸?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근데 여기에서는 J가 여기는 여기가 흰 칸이죠. 여기가 흰 칸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 i가 홀수줄이냐 이 로우가 홀수줄이냐 짝수줄이냐에 따라서 한 칸씩 이렇게 시프트 왼쪽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 플러스 j 두 개를 %2로 나눈 게 0이면 흰 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가장 위 00, 00은 여기잖아요. 여기면 두 개를 더하면 i 플러스 j가 0이 되고 얘를 2로 나눈 나머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흰 칸이 되는데 여기는 1,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흰 칸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 2잖아요. 여기는 2, 0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1을 한 게 0이 나오면 여기가 흰 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런을 돌린 다음에 예제를 복사해서 엔터를 쳐보면 1 해서 출력 여기 1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실은 체스판이 얘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저는 8x8 컴퓨터가 아니니까 빨리 못 그리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국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흰색 검은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를 IJ 인덱스로 어떻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쉽게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요 코드로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바 언어로 바꾸고 메인으로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